그러면 이렇게 고교학점제가 되고 수능 절대평가, 내신 반쯤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등학교에서 지필평가는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도 비중이 약 50%인데요. 내신에서. 근데 다음에는 더 낮아질 거예요. 지필평가 비중은 한 30%까지 줄 거로 보입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50에서 70까지 갈 겁니다. 지금도 수행평가 비중이 높거든요. 대신 공부할 과목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모든 애들이 수능 범위까지만 공부합니다. 미적분까지만. 이과면 미적분까지만. 그런데 이제는 미적분 1, 미적분 2, 고급 물리, 고급 미적분 뭐 과목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학습할 과목이 전에보다 확 늡니다. 그것도 어려운 과목에. 그 다음에 수능 킬러 문제가 이제는 수능 킬러 문제로 변별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성균관 의대 이걸 쫙 정말 미세한 점수 차이로 변별할 수 있었던 건 킬러 문제인데 킬러 문제가 이번에도 난리가 됐지만 원래 고교학점제에서 없어질 거였단 말이에요. 킬러 문제가 수능인데요. 의대 열풍이 불면서 영재고 인기가 하락했습니다. 영재고 인기가 하락하니까 KMO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극심하죠. 고도의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KMO 같은 거를 훈련할 이유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문제 해결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도가 뭐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보다는 낮아집니다. 오히려 상위권 변별이 킬러 문제를 푸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고급 미적분, 고급 화학, 고급 물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많은 심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느냐예요. 학습 능력의 중요도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초점을 비중을 조금 배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서 A급 수학하고 또 중등과정 나갈 때 극심화하는 학원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중2부터는 이런 교과 극심화 별로 안 중요하다. 영재고를 꼭 영재고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영재성이 강한 애들. 서울대 가서 아카이스트 가서 연구할 애들이 영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대 가는데 유리하거나 뭐 하여튼 여기 일진들 가는 데니까 가지 뭐 똑똑하니까 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걔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라. 혹시 떨어지면 불이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한 번 더 영재고 쪽 생각하는 애들은 좀 더 생각하셔라. 지금 중2부터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 특히 중2, 중1, 초6 이 세 개의 학년 정도는 이미 현재 입시 영향을 받고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현 중3까지만 통하는 정보예요. 고교학점제는 안 통하는 정보입니다. 옥석을 가리고 판단하셔야 돼요. 몇 개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6학년, 중1, 중2, 5학년도 아마 해당될 건데 현재 고등학교 입시만 듣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교과 극심화는 이만큼까지 할 필요는 없는 과잉 투자다. 근데 면접이나 문해력이나 학습 능력에 대한 거는 너무나 적게 투자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이 학원이 없잖아요. 여기 면접은 자사고 외고 준비할 때 막판에 잠깐 특강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학습 능력은 그냥 많이 하면 길러지는 거지 얘 전문은 없잖아요. 문해력 전문 뭐 문제집 조금 나왔더라고요. 수능 국어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고입을 위한 거는 아직 없고 고등학교 가서 혼자 공부하는 심화 과목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다르다. 자,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고교학점제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건 자세하기는 어려우니까 지난 영상 참고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탐구하는 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비판적 독서, 그 다음에 산출물을 해보는 탐구 보고서죠. 해보는 경험, 그 다음에 디베이트. 디베이트가 사실은 이 두 개를 거의 다 커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디베이트를 아주 강추합니다. 이거 하면은 비판적 독서도 되고 학습 능력도 생기고 문해력도 생기고 산출물 만드는 것도 되고 면접 준비가 됩니다. 면접까지 되죠. 그래서 디베이트가 제가 생각에는 고교학점제에 가장 딱 맞는 솔루션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초 4, 5부터는 디베이트를 하셔라. 영어는 디베이트 학원이 있는데 국어는 좀 그랬죠.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거. 내가 예를 들면 메디칼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생명하고 화학은 미리 선행을 좀 하십시오. 수학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수학은 당연히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혼자 공부하는 경험에서 성공의 눈덩이 효과, 성공의 신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작은 성공이 점점 신바람을 불어일으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그거를 제가 강력 추천하는 거는 인증시험입니다. 한자급수시험, 영어 급수시험, 영어 토플 같은 공인시험, 그 다음에 한국사 인증시험, 국어도 인증시험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종류들이 왜 좋으냐? 자기가 뭔가 하면은 바로바로 객관적인 피드백이 와요. 내가 얼만큼 성취했다가 숫자로 나타나니까 자기가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열심히 공부하는 맛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 전체력, 자기 관리력, 자제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뽑혔어요. 그런데 중3 때 불의의 사고로 무릎이 아작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10년 가까이 열심히 했던 그 운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3은 돼서 고1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자기가 초5부터 모르겠더래요. 수학이. 영어는 당연히 안 돼 있고. 그래서 국영수를 초5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 갔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게임 페인이었다가 경기 영재고 가고 수석 졸업한 사람도 봤고요. 하여튼 어느 한 분야에 진짜 몰입해서 자기를 컨트롤해가면서 최고까지 올라가 봤던 사람은 딴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부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 맛을 아는 사람, 성장하는 맛을 아는 사람,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육도품 환경에서도 무엇라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 정책적으로는 좀 암울합니다. 일본과 영국을 따라가는 계급사회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책적인 건 정책적인 거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입니다. 정서. 자기를 컨트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걸 통해서 몰입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은 부족한 걸 다 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국어가 받쳐줘야 돼요.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고교학생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국어입니다. 국어 지식이 아니고 이런 거죠. 비판적 독해력 이런 거거든요. 왜 국어냐? 우리가 사고를 언어로 합니다. 90% 양으로 따지면 질량은 좀 달라요. 근데 하여튼 양으로는 언어를 통해서 하고 특히 학습 관련된 사고는 대부분 언어로 합니다. 그래서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만 받쳐주면 열심히 할 때 받아갑니다. 좀 늦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 설명회 하고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임해동 계신데 서연을 이사 가야 되나요? 왜냐면 매성중 배정되나 봐요. 근데 매성중이 좀 뭔가 이렇게 불리한 뭐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 공립이라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고 하면서 추천사라든지 이런 거에 서류적인 거에서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깊이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3년 동안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분당에 있는 중학교가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의 반 애들이 몇 명이냐 했어요. 근데 소팅을 해서 그냥 그 진학률로 했어요. 5.2%, 백현중 1등이네요. 순회중 2등, 임해중 3등, 뇌정중 4등, 보평중 보평중 5등, 서현중 6등, 늘풀은 신백현 요 정도까지가 아마 평균 근처일 거로 보여요. 지금은 가장 우수한 애들 중에 일부 애들은 그냥 학생부 같이 일반고 가서 열심히 해서 의대 가지 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상위권 애들의 모든 걸 대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요. 걱정하셨던 매송중이 그닥 못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2022년도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봤어요. 이 자료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알림이가 있어요. 알림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자, 진학률로 소팅했어요. 백현중, 영재고 5명, 오 대박. 영재고 과고 5명, 자사고 7명, 9.8% 진학고, 샛별중 잘하네. 웬일이지? 8.3%. 늘푸른
영재고 3명 같네요. 야, 정자중은 외고만 주로 간대요. 정자중은 이과 쪽은 강하지 않네요. 자사고랑 영재고 빵명. 매송중, 영재고 빵명인데 자사고 5명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수가 160명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순회중 같으면 436명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내정중 340명. 학생 수 엄청 많은데 매송중 160명에서 5명 갔으면 내정이나 순회가 2배 이상이니까 아마 탑이었을 것 같은데 10명 비율로만 보면 매송중 못하지 않는데요. 서현중 외고 엄청 많이 가네요. 영재고도 2명, 자사고 8명. 서현중은 그래도 큰 학교죠. 400명쯤 되니까. 판교중, 판교에서 공부 많이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판교중 괜찮네요. 예, 보평중 자사고 5명.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보평중. 자, 이렇게 좀 학교별로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요 밑에 차이는 있는데 문중중, 양현중, 분당중, 불곡중 여기가 좀 하위권이거든요. 올해도 하위권, 최근 3년도 하위권인데 제 평소 그거로 봐서는 그냥 부모님이 열심히 시키는 학교, 안 시키는 학교 정도 차이 아닐까. 학교에 무슨 어드벤처, 부모님들 열심히 하고 애들도 열심히 하는데 학교가 안 좋아서 뜻먹고 자석을 적게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몇 가지로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제가 평소 알던 그 중학교 또는 그 중학교 밑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적극성, 투자 금액에 비례하는 것 같다. 거의, 거의. 그래서 학교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평준화 지역이니까. 자, 그럼